은경 씨 어떻게 지내요? 저는 마감하고 지내죠. 선배는 어떻게 지내는데요? 이사 준비하느라고 좀 피곤한 상황입니다. 어떻게 지내요, 장욱 씨는? 다음 호에 쓸 기사들하고 이제 찾고 있죠? 네. 그래서 발제도 했고 연구 실렸던 논문을 찾아야죠. 논문 어떻게 구해요? 저는 남편이 대학원생이라 네네네. 그 논문이 그냥 저희가 구입해서 보려면 10,000원에서 뭐 40,000원까지도 하잖아요. 근데 그걸 제가 뭐 기사를 쓸 때마다 낼 수가 없으니까 남편의 학교 계정을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보죠. 최근에 자기가 자주 토고하는 저널을 제가 그 학교 계정으로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, 올해 초에. 왜요? 그게 학교에서 그 출판사에 내는 구독료가 너무 많으니까 이용도가 낮은 저널은 그 계약을 끄는 거죠. 과학 거대 출판사 중에 하나인 엘스비어라는 데가 있거든요. 다 이름 들어봤죠. 네네네. 엘스비어는 원체 유명하니까. 그쵸. 되게 여러 개의 저널을 보유하고 있는 출판사인데 거기에 1년에 주는 돈이 27억이었대요. 2016년만 해도 그 구독료가 21억 원이었대요. 근데 5년 만에 21억에서 27억까지 오른 거예요. 1년에 거의 1억씩이 계속 오르는 거니까.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 쪽도 부담일 수밖에 없고 그 대단한 도서관도 그런데 이제 개인 연구자나 이런 사람들은 엄청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열람하는 거 자체가 어려울 수 있겠구나. 네. 이건 전 세계 연구자들이 겪는 문제이고 2011년에 이 문제를 똑같이 겪었던 한 학생이 있었어요.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는데 그래서 이 학생의 이름이 알렉산드라 엘바키안. 그래서 여기에 약간 붕괴를 해가지고 그 논문을 볼 수 있는 해석 사이트를 만들었어요. 해적 사이트라 하면 와레즈 푸르나. 그러니까 저작권에 관련 없이 음악도 다운받고 뭐 영화도 볼 수 있었던 그런 불법 사이트. 그 불법 사이트의 논문 버전인 거구나. 그 이름이 싸이허브거든요. 싸이허브? 싸이허브. 그러면은 선배 싸이허브 써본 적 있어요? 저는 사실 써본 적은 없고, 그러니까 들어본 적은 있는데,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쓰는 게 좀 그런 게 영화나 음악 같은 거를 그냥 무료로 다운받는 게 그 영화나 음악계 종사자들한테 엄청 악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.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이런 논문을 무료로 다운을 받아서 보면은 이쪽 학문계에 되게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를 잘 안 쓰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어요. 영화나 음악은 그 창작물을 만든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잖아요, 일단 우선. 근데 논문은 그 저널에 출판할 때 저작권을 그 출판사한테 양도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논문을 쓴 연구자에게 저작권이 아예 없어요. 저도 대학원 때 해외학술지 논문을 한 3-4편을 썼거든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거를 가지고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. 돈을 냈지, 오히려 나는 이걸 투고하려고. 투고하려고 돈을 내죠. 그치. 그리고 이 논문을 보려면 지금 저는 학교 소속이 아니잖아요. 제 논문을 제가 보려면 내가 저기에다가 돈을 내야 되는 구조야. 그렇죠. 왜 그런데요, 근데? 이게 약간 역사가 있는데 이게 과학이 막 태동하던 17세기에 이때 딱 이 과학 저널 출판 이런 구조가 생겼어요. 근데 그때는 그 연구 결과를 냈을 때 검증하고 심사하고 또 이걸 출판하고 이걸 널리 공유하는 이것들을 다 출판사가 해왔던 거예요. 그래서 그 대신에 저작권을 양도받고 논문으로 난 수익을 출판사가 가져간 거죠.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.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유례 없이 치료제나 백신을 발빠르게 개발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출판사에서 코로나19가 되게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이게 과학이 빨리 발전하기 위해서 이걸 오픈 액세스로 전환해줬어요. 오픈 액세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도 그 논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그냥 아예 풀어버린 거구나. 그렇죠. 아무나 누구나 이거를 관심 있는 사람 볼 수 있게 해준 거죠. 공짜로. 그래서 딱 이런 시점에 우리가 논문 출판계의 구조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서
이 싸이허브를 창립한 알렉산드라 엘바키안을 인터뷰하게 된 거죠. 본인이? 직접? 그렇죠. 인터뷰? 이메일로. 이메일로? 그렇죠. 영어로. 멋있는데. 저 엘바키안이 말하길 이 싸이허브에는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있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. 그리고 이 지식이 널리 공유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요.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고 싸이허브는 이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문제의식을 던졌다. 이렇게 말을 했어요. 요즘에 논문 생태계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싸이허브 말고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연구에 자금을 대주는 주체에서도 학문 생태계의 어떤 왜곡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ERC라고 해서 유럽 리서치 카운슬? 유럽에서 연구 펀딩 대주는 곳 같은 경우에는 2018년인가 그런 이야기도 했었어요. 자기들이 돈 대준 연구는 모두가 볼 수 있는 저널에 발표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공공의 자금으로 만들어진 연구의 결과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뜻인 거죠. 그리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캘리포니아 대학은 12개 캠퍼스를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매년 자꾸 엘스비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엘스비어한테 120억 원을 내고 있었대요. 한국 돈으로. 그래서 이거를 감당하지 못해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어요. 엘스비어가 하던 뭐 출판이나 공유 이런 거에 드는 비용을 학교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댈 테니 이걸 다 오픈 액세스로 전환해달라. 이런 계약을 또 맺기도 하더라고요, 새로운. 그러니까 이게 제 느낌이 어떤 거냐면 어쨌든 싸이허브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지 이렇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. 악법도 법이듯이 그러니까 의적도 적인데 그치 그렇잖아. 만약에 어떤 학교에서 우리 논문 좀 읽게 해주세요 했을 때 학교에서 그러면 싸이허브를 쓰도록 하여라 이럴 순 없는 거잖아요. 근데 그럴 순 없는데 대신에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이라던가 이런 오픈 액세스 같은 좀 다른 논문 출판에 대한 생태계를 조금씩 이제 바꿔나가는 운동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. 좀 그런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거구나. 그러니까 엘바키안 본인도 아까 문제의식을 던졌다는 거에 의의를 뒀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. 맞아요. 그 엘바키안이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금 논문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하는 건 분명해요. 그러니까 볼 수 없는 이유는 돈을 지불하지 못해서죠. 아까 말했듯이 10,000원에서 40,000원 정도 금액을 계속 지불해야 하고 그런 여유가 없는 연구자가 당연히 있겠죠. 개발도상국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비 자체가 엄청 규모가 작을 거잖아요. 그 작은 연구비에서 이제 논문까지 읽으려면 그러니까 논문을 읽는 건 연구에서 제일 기본적인 건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되는 거구나.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다음 마감하려면 논문도 봐야겠죠? 이거 먹고 갑시다. 이렇게 끝내도 돼 우리? 네,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걸로 그래요. 끝낼까요? 박수 치면서 끝낼래요? 하나, 둘, 셋. 와! 네, 고생하셨어요.